목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왔군. 서영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말했다. 뭐가요? 목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천천히 정면을 응시했다. 피가 속에서 끓었다. 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그리고 잘 지켜봐. 서영이 인상을 찌푸렸다. 싫어요. 오히려 으스스한 사당하니 더 무서웠던 것이다. 목현의 시선이 서영을 향했다. 명확한 명령의 눈빛. 죽는다. 그 한마디는 짧고 무거웠다. 서영은 잠깐 말을 잇지 못했다. 목현이 등을 돌렸다. 천천히 정면으로 걸어나갔다. 조금 후 달빛에 두 그림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검은 옷, 서로 다른 기운. 한 명은 마르고 길다. 손끝이 유난히 길고 움직임이 부드럽다. 다른 한 명은 짧고 단단하다. 어깨가 넓고 서 있는 것만으로 무게감이 느껴진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목현에게 꽂혔다. 잠깐의 정적. 목현이 입꼬리를 비틀었다. 7야차, 8야차. 우리가 친구는 아닐 텐데. 유난히 길고 마른 칠야차가 고개를 기울였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소. 단단하게 생긴 8야차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처단하러 왔다. 목현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피식 웃었다. 피가 입가에 살짝 번졌다. 단주님께서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양대 호법 정도는 와야지. 이렇게 보잘것없는 말단 야차를 보내다니. 순간 공기가 굳었다. 8야차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린다. 7야차는 웃으며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생사를 오가는 치명상이라 들었소. 보아하니 맞는 말이군. 지금 당신 상태라면 우리 둘이면 대포로 참새를 잡는 격이지. 목현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다가 서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먼지 같은 놈들, 주둥이로만 싸울 것이냐? 눈이 완전히 살아났다. 7야차가 웃음을 멈췄다. 흥! 8야차가 발을 살짝 비틀자 지면이 미세하게 갈라졌다. 조금 후에도 그 오만한 주둥이가 살아있나 봅시다. 7야차의 눈이 번뜩였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8야차가 먼저 움직였다. 땅이 터지며 몸이 튕겨나가듯 맹렬한 속도로 직선으로 돌진했다. 목현의 눈이 좁아졌다. 몸이 반박자 늦게 반응했다. 첫 번째 주먹이 들어왔다. 목현은 팔뚝으로 막았다. 그러나 발이 땅을 긁으며 몸이 한정없이 밀렸다. 속도도 속도였지만 마치 거대한 바위가 들이치는 듯한 중압감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순수 완력만 놓고 봤을 때 9야차 백승문보다 훨씬 위였다. 그 순간 뒤쪽 7야차가 사라졌다. 그리고 옆 손끝이 스쳤다. 목현의 옆구리가 순식간에 찢어졌다. 빠르군. 7야차는 옆을 스치듯 그림자처럼 지나갔다. 느려졌어. 목현이 피를 삼켰다. 그때 8야차가 재진입했다. 이번엔 연타, 덩치에 맞지 않는 엄청난 속도였다. 7야차는 틈을 노리고 파고들었다. 위, 아래, 뒤, 서로 다른 결, 완벽한 협공. 목현의 몸이 점점 밀렸다. 피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나 눈빛은 오히려 더 살아나고 있었다. 좋다. 그 순간 목현의 발이 멈추더니 자세가 바뀌었다. 중단전에서 기운이 천천히 끓어오르며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7야차의 눈이 가늘어졌다. 금강. 8야차가 웃었다. 아직 쓸 힘이 남았나? 목현이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의 발 아래 땅이 갈라졌다. 단순한 발걸음. 그런데 공기가 눌렸다. 8야차의 눈썹이 꿈틀했다. 다음 순간 목현이 사라졌다. 7야차가 외쳤다. 피해! 늦었다. 8야차의 몸이 뒤로 튕겨나갔다. 목현의 신형이 어찌나 빨랐던지 7야차의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8야차의 육중한 몸이 10보나 밀려 지면이 갈라지며 발자국이 깊게 패였다. 목현은 이미 자세를 회수하고 있었다. 숨이 거칠다. 피가 입가를 타고 흘러내린다. 금강은 버티는 게 아니다. 쏟아내는 거지. 목현이 낮게 중얼거렸다. 8야차는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양팔을 접고는 어깨를 뒤로 제꼈다. 그러자 몸에서 우두둑 소리가 크게 났다. 다시 8야차가 들어왔다. 더 빠르고 더 무거웠다. 폭풍 같은 연타가 장렬했다. 목현은 맞고 흘리며 다 받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그 틈에 치리아차가 쇄도에 들어왔다. 여기다. 손끝이 번뜩였다. 목을 노리고 들이치던 그 순간 목현의 눈이 번쩍 뜨였다. 느리다. 팔꿈치가 뒤로 꽂혔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치리아차의 몸이 공중에서 꺾였다. 그러나 찰나의 순간 몸을 비틀어 힘을 흘려 완전히 맞지는 않았다. 제대로 맞았다면 한 방에 끝났을 엄청난 내력이 실려 있었다. 치리아차가 짧은 숨을 내뱉으며 말했다. 그래도 죽기 직전 괴물은 괴물이군. 파랴차가 낮게 웃고는 발을 굴렀다. 지면이 터졌다. 강력한 직선 공격. 파랴차가 쓰는 권법은 대산분권이라는 것으로 52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 권법의 특징은 한 수 한 수 더해질 때마다 힘이 배가 되기 때문에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리게 되어 있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 고수라도 결국은 쓰러지게 된다. 지금껏 52수를 다 받아낸 사람이 아무도 없거니와 많은 중원의 고수들이 이 권법에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시전자 또한 배로 늘어나는 힘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타고난 완력이 아니면 구사하기도 힘든 무공이기도 했다. 그 대산분권의 제1수가 이제 막 터졌다. 목현이 정면으로 받았다.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연이어 두수 세수가 들이쳤다. 목현은 이 무식한 직선 공격의 맹점은 측면이라 생각해 몸을 옆으로 틀었다. 그러나 파랴차의 신법이 덩치에 맞지 않게 아주 빨랐다. 신형이 어디로 향하든 주먹이 따라왔다. 그리고 치랴차가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었다. 이제 막 9수가 들이닥칠 때였다. 목현이 돌연 상체를 살짝 비틀더니 쇄도에 들어오는 파랴차를 향해 신형을 날렸다. 파랴차는 순간 밀리고 있던 목현이 자신에게 오히려 돌진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10번째 수를 날리기에는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우선 급한 대로 나가있던 손을 거두어들이고 몸을 틀려는 순간 목현이 이미 바로 옆에 있었다. 너무나 가까운 거리였지만 목현이 주먹을 질렀다. 파랴차는 자신의 심장으로 다가오는 주먹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빠르지도 않은 평범한 주먹처럼 보이지만 저 주먹에 가슴을 맞는 순간 끝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전신의 기를 자신의 측면으로 집중시키고 필사적으로 몸을 틀었다. 목현의 주먹이 파랴차의 어깨를 강타했다. 파랴차는 그대로 십보를 밀려나다가 쓰러졌다. 목현의 느릿해 보이는 이 주먹은 금강복고권의 제7초식 초로파회였다. 상대의 허를 찌르는 신법과 기를 정권으로 집중시켜 한 점을 타격하는 권격이 조화를 이루어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한다. 지켜본 치랴차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금강불개만 깨트리면 종이호랑이가 될 줄 알았건만 이토록 강할 줄이야. 목현이 치랴차 쪽으로 서서히 몸을 돌렸다. 치랴차는 온 신경을 곤두세워 긴장하고 있었다. 온다. 그때 파랴차가 꿈틀거리더니 천천히 일어났다. 한 팔을 축 늘어뜨린 채 입에서 우려를 한 움큼 토해내더니 다시 공격 자세를 잡았다. 목현의 눈이 가늘어졌다. 내상 때문에 내력이 흩어졌군. 그 순간 두 명의 야차가 신형을 날렸다. 이번엔 둘이 동시에 들어온다. 정면과 측면, 완벽한 합. 목현이 이를 악물었다. 파랴차가 한쪽 손을 앞세워 쇄도에 들어왔다. 대응하려는 순간 앞쪽의 힘이 사라지고 측면에서 치랴차가 솟아올랐다. 그리고 그의 긴 팔이 따라 올라오며 목현의 몸통을 긁으려 했다. 목현은 치랴차의 팔을 낚아채려 했지만 순식간에 뒤로 빠지고 없었다. 차륜전, 시간을 끌고 있군. 그러했다. 어차피 시간은 자신들 편이라는 것을 야차들은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목현이 사라졌다. 순식간에 파랴차를 덮쳤다. 목현이 아무리 생사를 오가는 내상을 입은 상태라지만 이미 한 팔을 잃은 파랴차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파랴차는 숨을 몰아쉬며 막아내기에 급급했다. 치랴차가 목현의 뒤를 공격했다. 목현은 자신의 명문으로 들어오는 공격을 감지하고 몸을 반바퀴 틀었다. 그런데 치랴차가 사라지고 없었다. 공중이었다. 치랴차가 머리 위를 스치듯 지나가며 두 장의 부적을 던졌다. 한낱 종이 쪼가리였지만 목현은 마치 치명적인 암기를 피하듯 회피했다. 한 장은 빗나가며 땅에 그대로 떨어졌지만 한 장은 목현의 한쪽 어깨에 들러붙었다. 순간 아래쪽에서 파랴차의 주먹이 날아왔다. 목현도 똑같이 주먹을 내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한 박자 늦게 주먹이 딸려왔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파랴차의 권격이 목현의 아랫배를 그대로 강타했다.
목현은 5번나 밀려났다. 기도에서 뜨거운 것이 밀려 올라오려 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파랴차의 뒤쪽에서는 칠야차가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칠야차의 이 무공은 후혼제박술이라는 것으로 무공이라기보다 술법에 가깝다. 상대의 신체에 부적을 붙이고 특정 주문을 외우면 상대는 자신의 신체를 의지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부적을 떼어내는 것도 어렵다. 무공이 약할수록 더욱더 떼어내지 못하게 된다. 목현이 어깨에 붙은 부적을 떼어내려고 팔에 힘을 주었다. 어찌나 힘을 주었던지 팔뚝에 힘줄이 툭툭 붉어져 나왔다. 목현이 부적을 떼어내려 하자 2명의 야차가 동시에 공격했다. 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차피 목현의 몸이 속박되어 있으니 빨리 결착을 내려 했다. 목현은 이들이 한 척 앞까지 왔을 때 돌연 엄청난 기압을 넣었다. 순간 몸이 팽창하며 어깨의 부적이 반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전광석화 같은 발차기로 파랴차의 안면을 강타함과 동시에 칠야차의 길쭉한 손을 낚아챘다. 칠야차의 눈이 커졌다. 순간 칠야차의 손목에 권격을 날렸다. 우드득 소리가 정말 크게 울렸다. 강철 같은 손목뼈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칠야차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때였다. 반대편 숲에서 무언가 튀어나왔다. 순간 그 무언가가 목현의 옆을 스치듯 지나갔다. 너무도 빨라 형체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목현의 상태가 이상하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숲의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꽤 잘 버티는군, 나긍식. 순식간에 형체도 없는 무언가가 목현을 지나갔다. 파공음이 뒤따라왔다. 목현은 큰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비틀대더니 동공이 커지며 이내 무릎을 꿇고 말았다. 잠시 후 숲의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옷을 걸친 머리가 짧고 다부진 체격의 한 사내. 칠야차와 파랴차를 번갈아 보며 입을 뗐다. 자네들 실력이 아직 멀었군. 그러나 파랴차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고 칠야차는 한쪽 손을 부여잡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 사이 목현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다. 오법께서 친히 납시셨군. 확실히 아굴타 따위의 응조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경지군. 그래도 구대문파의 제자 여럿을 저 세상으로 보내버린 실력이다. 보잘것없는 실력이지만 그래도 나를 잘 따라준 제자였지 않나. 말씀을 가려서 하시게. 학가장 전투에서 목현을 협공하던 10번째 야차 아굴타가 바로 앞에 있는 검은 옷의 사내 12야 차단의 호법이자 야차단 서열이위 천종철의 제자였던 것이다. 대단한 스승 밑에서 수련해서 그런가. 알량한 실력만 믿고 악행만 일삼던 개차반이길래 내 친히 지옥으로 보내줬지. 천종철은 오히려 웃었다. 잘했네. 참으로 잘했네. 곧이어 눈빛이 매섭게 변하며 말을 이었다. 내 진즉에 너를 처단했어야 했거늘. 단주님의 명령만 아니었어도 너는 이미 서부사를 처리할 때 같이 처리했을 터. 사당 안에 있던 서영의 눈이 일순 번쩍 뜨였다. 서부사? 혹시 아버지? 목현이 말을 받았다. 강호인도 아닌 사람들을 왜 도륙까지 내면서 집착하지? 이미 서부사 그자는 고려 조정의 눈엣가시였어. 우리가 고려의 아이들을 잡아가는 것을 고려 관리들이 묵인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버렸거든. 그래서 귀양으로만 끝나면 안 되었지. 어차피 이런 정보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내 놈이 알 리가 없지. 난 그것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난 단주님의 명만 받든다. 목현이 껄껄 웃으며 말을 이었다. 허허. 어차피 야차단이나 당신이나 고려 조정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 없지 않나. 그건 그렇고 아들과 어미는 왜 살려두었지? 수하 중 한 놈이 실수로 치명상을 입혀 서부사가 죽고 말았지. 그래서 꼬마는 이미 기절했고 어미는 비명검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눈치였어. 그런데 넋이 나갔더군. 그래서 어미와 아들을 한 번씩 이 손으로 잡아줬지. 사람은 서서히 죽어갈 때 아끼는 이에게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지. 목현은 인상을 찌푸렸다. 지독하군, 마환지. 천종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인정해주니 고맙네. 부하들은 왜 모두 죽였나? 난 어이없는 실수를 좋아하지 않아. 아이의 다리는 왜 그렇게 만들었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모르는 소리. 아이의 행동 반경이 커져서는 안 되지. 그리고 그대로 방치되면 전신의 근맥이 다 끊어져 화타가 온다 해도 고칠 수가 없게 되니
후일 무공을 익혀 복수를 한다거나 하는 일이 절대 벌어질 수 없지. 목현은 눈살을 찌푸렸다. 참으로 악랄하구나. 칭찬으로 듣겠네. 내 행세는 왜 했지? 천종철이 웃었다. 그때만 해도 내 마완지가 아직 미완성일 때라 어미가 생각보다 오래 살더군. 때마침 방랑장인가 뭔가 하는 놈이 절로 목현대사를 찾아왔다길래 종자를 시켜 목현대사의 약방문이라 하고 전해주었지. 평범한 약재들이지만 조합이 되었을 때는 독이 되는 약방문이었지. 목현이 쓴웃음을 지었다. 졸렬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어미가 유언을 남길 때 주변에서 다 듣고 있었을 텐데 왜 내가 비명검을 가져가게 그냥 내버려 두었나? 어차피 내 놈의 목표도 비명검이었지 않나. 틀림없이 내 놈이 손에 넣으면 욕심을 부릴 줄 알고 있었지. 결국엔 이렇게 척살령까지 내려졌고 그리고 태백문주가 내 놈을 의심하게 되었지. 그자는 우리도 조금 부담이거든. 흐흐. 그런데 어쩌나. 비명검은 이미 혈영중의 손에 들어간 것을. 걱정하지 말게. 곧 다시 찾아올 것이네. 전쟁인가? 우리 말고 따로 찾아올 사람들이 있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천종철이 먼저 입을 떼었다. 더 이상 궁금한 건 없나?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하지. 목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폐명사까지 욕심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오도삼검의 쓰임새를 알고 있는 것이냐? 목현은 계속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나 더 묻겠다. 비명검의 능력은 어떻게 열었나? 목현이 한참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다. 자네가 나의 금강복고권을 받아낸다면 한번 생각해보겠네. 천종철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말투는 차분했다. 오냐, 내 받아주마. 바람과 함께 불벌레 소리마저 멈추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차분히 자세를 낮췄다. 목현이 먼저 지면을 찼다. 동시에 천종철의 신형이 흐릿해졌다. 사라졌다. 목현의 눈이 크게 뜨였다. 빠르다. 목현이 몸을 비틀며 권격을 내질렀다. 목현은 모든 진기를 끌어올려 최후일지도 모를 공격을 감행했다. 그건 마치 마지막 수업 같은 사당 안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을 서영이 하나하나 보고 배우라는 듯이 충격파가 터졌다. 그러나 밀린 쪽은 목현이었다. 이미 내상이 극에 달한 몸. 무너져가는 단전이 더는 버텨주지 못하고 있었다. 목현의 두 발이 지면을 길게 긁었다. 천종철은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힘들어 보이는군. 그 말과 동시에 천응도의 수영이 펼쳐졌다.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이 마치 맹금의 발톱처럼 공간을 찢었다. 목현은 숨을 들이마셨다. 온몸의 진기가 미친 듯이 중단전으로 끌려 들어갔다. 핏줄이 붉어지고 근육이 떨렸다. 그리고 목현의 두 주먹이 천천히 맞물렸다. 서영의 눈이 흔들렸다. 저 자세는 목현은 천천히 발을 내딛었다. 마치 일부러 보여주듯 천천히. 서영의 동공이 떨렸다. 목현의 허리가 낮아졌다. 발끝의 방향, 어깨의 각도, 숨을 삼키는 시점.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졌다. 진기가 흐르고 회전하고 압축된다. 순간 목현의 눈이 번쩍 뜨였다. 발밑 지면이 터져나갔다. 목현의 몸이 포탄처럼 튀어나갔다. 천종철의 눈빛도 달라졌다. 이건 목현의 권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직선으로 흘러가다 휘어진다. 그러나 결국엔 상대의 중심으로 파고든다. 천종철이 천응도로 연달아 받아냈다. 충돌할 때마다 공기가 터져나갔다. 주변 나무들이 뒤틀렸다. 서영은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목현의 움직임, 호흡, 시선, 그리고 마지막. 목현의 오른발이 반박자 앞으로 미끄러졌다. 허리가 회전한다. 어깨가 열린다. 모든 힘이 한 점으로 압축된다. 서영의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다. 거강공류 관우권. 천종철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정면 충돌. 엄청난 충격파가 숲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목현의 눈이 흔들렸다. 내력이 흩어진다. 천종철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약해졌군. 순간 천응도의 기운이 권격을 비틀어냈다. 목현의 몸이 그대로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바닥을 몇 번이나 구르며 피를 토했다. 천종철이 천천히 걸어와 목현 앞에 멈춰섰다. 비명검의 능력 어떻게 열었지?
목현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꼬리를 올렸다. 금음날 천종철이 몸을 숙였다. 개똥을 먹으면 된다. 천종철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다. 다음 순간 천종철의 마완지가 목현의 한쪽 팔을 그대로 박살냈다. 뼈가 으깨지는 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다. 목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비명은 없었다. 천종철은 그대로 부서진 팔을 밟았다. 다시 한번 뼈마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다시 묻지. 비명검의 능력을 어떻게 열었지? 목현이 피를 흘리며 웃었다. 흐흐, 개똥. 천종철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사당으로 돌렸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 저 꼬마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목현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다. 천종철이 비열하게 웃었다. 왜?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저 아이가 진실을 모두 알아봤자 어차피 오늘 죽을 운명. 비명검의 비밀을 말해주면 둘 다 고통 없이 보내주지. 어떠냐? 그때였다. 서영이 사당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눈가가 붉게 물든 채 목현에게 달려와 목을 받치며 말했다. 그만해요. 목현은 심각한 얼굴로 잠시 생각하더니 천종철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러자 천종철이 한 발 더 가까이 왔다. 목현의 입이 실룩거리자 천종철이 얼굴을 더 가까이 가져다 댔다. 그 순간 목현의 일지가 천종철의 관자놀이를 순식간에 찔렀다. 그러나 천종철의 손에 막혔다. 내가 너의 속셈을 모를 줄 알았나? 그 순간 거, 강, 곡, 류. 천종철이 고개를 살짝 들었다. 관우권. 서영이 날린 금강복구권의 필살기가 천종철의 한쪽 눈에 장렬했다. 천종철은 눈이 터지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목현은 서영에게 다급히 말했다. 사당 뒤편으로 뒤도 보지 말고 무조건 뛰어. 서영이 머뭇거리자 목현이 호통쳤다. 이놈, 어서. 그제서야 서영은 뛰었다. 서영이 뛰어가는 모습을 잠시 보던 목현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팔야차가 서영을 들어올렸기 때문이었다. 팔야차는 아까 목현의 일격으로 얼굴이 으스러져 앞니가 다 빠져 있었지만 웃고 있었다. 목현이 다시금 진기를 끌어올려 신형을 날렸다. 눈 깜짝할 사이 낮게 접근한 목현이 팔야차의 턱을 쳐올리자 팔야차는 머리가 뒤로 꺾이며 뒤로 날아갔다. 목현이 서영을 보고 말했다. 어서 도망.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부터 단검이 몸을 뚫고 나왔다. 어느새 접근한 칠야차가 뒤에서 찌른 것이다. 목현이 뒤를 돌아보며 칠야차를 잡으려 했으나 칠야차는 재빨리 경공으로 피했다. 목현은 곧 정신이 날아갈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서영에게 도망치라 말하고 비틀거리며 돌아서서 공격 자세를 취했다. 천종철은 터진 한쪽 눈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렸지만 남은 한쪽 눈에 담긴 살기는 오히려 더욱 짙어졌다. 꼬마 녀석, 갈기갈기 찢어주마. 그때 뒤쪽 숲에서 익숙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그만하지. 목소리를 들고 돌아선 서영의 눈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